블로그 글쓰기 너무 어렵죠. 주제도 정했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어떻게 쓰는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목차 활용법 3가지 전략을 통해서 글쓰기가 쉬워지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누가 읽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읽을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한테 연애 이야기를 할 때랑 내 친구에게 연애 이야기를 할 때랑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팩트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말하는 어투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도 매우 달라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블로그 글을 쓸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글이 너무 길어져요. 마지막으로는 구조가 안 잡힙니다. 기승전결이라고 우린 글 쓰는 법을 많이 배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지 후킹 문구를 먼저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3가지를 해결하는 글쓰기 목차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적용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적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할지 명확하게 안 정해졌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적다 보면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겠구나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쓸 주제를 정했다면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를 그냥 쭉쭉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악 블로그 할 때 복식호흡, 흉식호흡, 풍선호흡, 누워서 하는 연습, 복식호흡의 효능, 복식호흡의 효과, 적용법 등등 머릿속에 나오는 키워드를 모두 적었어요. 개수 전혀 상관없고요.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쭉 적고 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갑니다. 바로 지우고 세분화하기입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담아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 시리즈에 나눌 거야? 그러면 세분화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쓸 주제, 키워드들을 모아주고 다음에 쓸 거는 나눠주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큰 키워드 안에 소속되는 키워드들이 생길 거예요. 복식호흡이 있으면 복식호흡의 효능, 복식호흡의 효과, 복식호흡 연습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분화라는 거는 내가 1탄, 2탄, 3탄으로 나누는 것도 해당되지만 구성하는 데 들어갈 내용을 세분화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의 구성을 짜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키워드를 마구마구 적으면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지 할 수 있지만 지우고 세분화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구성으로 가면 좋겠구나 하면서 아이디어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글의 구성은 저는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공감, 두 번째는 용어 설명, 세 번째는 실전 활용법입니다. 공감이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된 경로는 검색을 해서 들어옵니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답을 찾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고음이 안 나서 노래할 때마다 스트레스였죠? 호흡이 짧아서 고민이셨죠? 이러면서 호흡이 짧은 문제를 공감해주고 그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 설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음이 왜 안 나는지 복식호흡이 왜 안 나는지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글의 전문성도 높여지고 글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구나 읽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의 원리, 복식호흡의 효과, 복식호흡의 뜻 같은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실천 팁 활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블로그에 복식호흡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 연습 방법, 거기다가 나만 알고 있는 연습 방법을 써준다면 블로그는 와, 이 글은 어디에도 없는 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상위 노출까지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 복식 호흡 연습할 때 나만 쓰는 꿀팁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써주시면 좋아요. 저도 항상 글 아래에 제 영상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손으로 쓴 노트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영상과 글을 보면서 실제로 연습하고 이 글은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어떤가요? 3가지만 따라해봐도 글이 엄청 쉽게 써지겠죠?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키워드를 모두 작성해주세요.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구성할 건 세분화해서 나눠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구성법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첫 번째는 공감, 두 번째는 용어 설명, 세 번째는 실천 방법, 3가지 순으로만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글쓰기 시작하는 거 어려운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글 하나 쓰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글 하나 쓰는데 20분도 안 걸리고요. 정말 빨리 글 쓸 때는 지하철 안에서 10분도 안 되게 글을 쓰곤 합니다. 글쓰기도 결국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구성, 여러분들만의 글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글을 써보시길 바라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